네, 안녕하십니까. 독일 생활 정착하기. 오늘의 주제는 보험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아카 공인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보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들이 있나요? 일단 독일에 내독을 하시면 첫 번째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데,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 신청을 굉장히 늦게 하십니다. 또는 공보험에 가서 무조건 의료보험 가입을 신청을 하면 담당자들이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받아준다고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래 놓고 1년이나 1년 반 뒤에 안 된다고 리젝트를 놔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는 독일에 오셔가지고 정착하실 목적으로 오셨으면 30일 이내에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을 하셔야만 비자 신청하실 때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이 손해배상보험은 특히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보험으로 꼽히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제도구 보험이 또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구매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차량보험, 그렇게 네 가지 보험이 꼭 필요한 네 가지 보험입니다. 처음에 의료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의료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의료보험에는 이제 크게 공보험하고 사보험이 있는데, 노동계약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아니고 사업을 하신다든가 뭐 기타 다른 용도로 정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공보험에서 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안 받아줘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받아주게 된다 하더라도 공보험 내에 있는 사보험에 가입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 보험료가 한 890, 900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신 가족이 많이 딸려 있을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그게 한 사람만 가입하게 되면 가족들은 자동으로 묶어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30일 내에 보험 가입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자동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보험 처리가 되는데, 주재원 분들도 다 사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 요즘 특히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한국에서부터 여기 대기업에 현채인으로 고용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연봉이 64,350유로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공보험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 될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보험에 들어갈 건지 사보험에 들어갈 건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보험이 혜택이 많다 보니까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연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대충 한 15%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요즘 그 공보험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의사한테 약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뭐 몇 달 뒤에 오래든지, 대신에 이제 사보험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보험으로 자꾸 바꾸고 싶어 가지고서는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에 사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유한 법인을 설립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법인 설립을 하면 비자가 나온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법인 설립하는 거하고 비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 설립한다고 반드시 비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비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주재원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간이 2년 그리고 연장을 해서 맥스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착에 성공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독일에서 이제 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은 일반 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한 50% 정도까지 더 인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보험 종류 중에 두 번째가 손해배상 보험이었는데, 네. 그 뭐 짧게 뭐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보험이 제일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인 이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가 시간에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든지 아이들하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할 때 상대방하고 부딪혀가지고 내 부주의로 그 사람이 많이 다쳤다. 그냥 뭐 간단하게 치료로 끝날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내가 사비로라도 지불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뭐 좀 복잡한 골절을 가져서 뭐 1년 동안 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일을 못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독일에서 병원비가 엄청 세기 때문에 보험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인명 피해가 생겼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뭐 기물 파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한테 피해를 가한 사람이 돈도 없고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불해 주는 옵션이 있어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독일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손해배상보험이 제일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놔가지고 손해배상보험은 반드시 들어야만 자동차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들어야 되는 보험 4가지 중에 3번째가 가재도구 보험이었는데 이건 어떠한 경우에 필요할까요? 가재도구 보험은 독일에 오시게 되면은 월세집을 구하게 되는데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거꾸로 했을 때 다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 이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내 물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보험인데 일반적으로 나는 뭐 독일에서 살기 때문에 뭐 살림도 별로 없고 필요 없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독일에서 특히 여기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도둑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 집을 털면 폐물이 반드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폐물을 들고 다니는 거래 가지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폐물, 결혼 폐물, 아이들 돌 폐물 뭐 이래 가지고서는 이런 폐물들이 많고 명품도 그게 뭐 수천 내지 뭐 수만 유로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거를 이제 목록을 만들어 보시면 내가 이걸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아마. 독일에서 그 집을 구하실 때 보면 집 주인이 계약서에 아예 그냥 그 집어넣어 놓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손해배상보험하고 가재도구보험을 반드시 들어라. 그게 이제 그 계약 조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독일에서 필요한 보험 중에 마지막이 차량 보험이었는데 차량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 꼭 있을까요? 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비교하실 때 반드시 그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 최근에 와서는 그 거주 신고가 돼 있어야만 차를 등록할 수 있든지 어떤 지역에서 심할 경우에는 비자가 없으면은 등록이 안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에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러 가실 때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임시보험번호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임시번호를 가지고서는 차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자마자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사에서 해주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서 간단한 수리 같은 거를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면 보험회사에서 서비스 기사가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다 도와주는데 독일은 보험회사에서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그냥 단지 견인 서비스 내지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릴 때 시동 걸어주는 서비스 요 정도만 있기 때문에 내가 중고차를 구입한다. 연식이 좀 5년 이상 돼서 이건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경우에 ADAC라는 자동차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그런 한국에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던 모든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일에 생활하다 보면 변호보험이라는 걸 쉽게 들을 수 있는데 그 변호보험이라는 건 꼭 필요할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안한 게 이제 변호보험인데
많은 분들이 변호보험을 변호사 보험으로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옆집하고 시비가 붙었다. 그럼 내가 그냥 고소할 거야. 난 변호보험이 있으니까 고소할 거야 하고 막 그냥 고소하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변호보험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험회사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호사 추천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이 건이 보험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리 보험회사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일을 추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커버되는 영역이 예를 들어서 월세 계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게 변호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독일에 와서 독일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또 이 변호보험이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흔한 경우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는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럴 경우에도 변호보험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독일어도 익숙치 않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보험 종류들 외에 또 필요한 보험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독일에 정착을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연금보험 또는 이제 직장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금 시스템이 국민연금이 있고 직장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내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에서도 이런 보험에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내 월급에서 일부분을 나는 이거를 직장연금으로 돌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내 월급을 깎아가지고 그 깎인 금액에서 세금을 내니까 가입자도 세금 혜택을 보고 회사 입장에서도 세금 혜택을 보는데 회사가 한 15% 정도의 세금 혜택을 봅니다. 근데 그 15%를 예전에는 회사가 그냥 가져갔었는데 2년 전부터는 그 15%를 개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나중에 이제 비자를 이제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을 경우에 외국인 관청에서 보자고 하는 게 또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정착하면서 집을 사실 경우에 그럴 때도 이제 은행에서 그런 게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연금하고 개인연금보험 이런 게 이제 또 중요한 게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나오시면서부터 반려동물을 같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독일에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지만 손해배상보험을 필히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보험은 우리 이 아기가 옆집 사람을 물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반려동물 배상보험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짧게 뭐 조언 아니면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 50년 가까이 독일에서 살면서 정착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외국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꼼꼼히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독일 상황을 알아볼 때 비자건이라든지 정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큰 돈을 그냥 막 송금하고 그러시는 그런 분들을 자주 봤는데 조금 더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한번 나와서 그 정착 서비스 에전시도 직접 만나보고 그러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독일 정착하기 보험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